안녕하세요. 디테일팀 발표를 맡은 은정민입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소개, 협업 방식,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파이프라인, 결과물, 마무리 순입니다. 우리는 정말 원숭이보다 투자를 더 잘하고 있을까요? 투자를 전혀 모르는 원숭이와 비교했을 때 지식을 가진 우리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투자를 모르는 원숭이가 0%의 수익률로 우리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숭이보다 똑똑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종종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감정과 편향된 사고에 기반한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한 정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통해 심리적 편향에서 벗어나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작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둘째, 시각화와 인사이트 제공을 통한 투자 의사결정 지원. 셋째,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설계 구현. 넷째, 팀워크와 소프트 스킬 배양을 통한 협력 강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작업의 효율과 일관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을 설정했고, 설정한 표준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협업 툴을 사용했습니다. 또 툴을 사용하면서 매뉴얼한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휴먼 에러를 줄이고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션, 지라, 깃처럼 초기 설정과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한 툴들은 한 명씩 담당자를 선정해서 전문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팀의 협업 능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인프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데이터 관련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선택의 당위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는 계정을 역할별로 크게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디테일 팀 자체 계정과 데브코스 계정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먼저 워크플로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팀 계정의 서비스를 테라폼을 이용해서 프로비저닝을 했는데요. 인프라 프로비저닝 측면에서 테라폼이 코드로 된 인프라, 즉 IAC라는 점을 이용해서 MWAA 관련 리소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했다가 삭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테스트 환경이나 임시 환경에서 필요할 때 즉시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서 비용이 최적화될 뿐만 아니라 개발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또 테라폼 코드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매번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일관된 아키텍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재사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레스한 관리를 통해서 현재 리소스 상태와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롤백이나 재구성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효율을 고려했을 때 MWAA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테스트 후에 바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테라폼을 활용해서 명령어 한 번으로 모든 리소스를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폼 코드를 깃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저장을 해서 팀원 간의 협업이 쉬워졌습니다. 깃 워크플로우에서 두 계정의 S3에 각각 에어플로우 디펜던시와 글루잡 스크립트를 배포를 하면은 파이프라인 가동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테라폼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아키텍처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제스천 단계는 디테일 팀 계정에 있는 MWAA 계정에서 진행되는데요. MWAA는 에어플로우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여주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초기 설정과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워크플로우의 확장성과 그리고 자동화,
서버리스 기반의 비용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S3는 여러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저렴하고 사용이 유연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저장과 ETL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데이터를 적재할 때는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메달리온 아키텍처에 맞도록 파티셔닝과 파켓 포맷을 통해서 성능과 비용 최적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 인제스천 파트에 이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입니다. 실버 레이어에서 데이터 변환에 글루 크롤러와 ETL 잡을 사용했는데요. 서버리스 ETL인 글루 잡은 데이터 정제와 변환 작업을 자동화하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롤러의 경우에는 데이터 스키마를 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면서 S3나 레드시프트 같은 AWS의 다른 서비스들하고 매끄럽게 통합도 되고 아테나와 같은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퀄리티를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글루를 채택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 집계와 같은 고성능 작업에 적합한 레드시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환의 마지막 단계로 협업과 쿼리 관리, 테스트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DBT를 사용했습니다. 앞서 실버 레이어에서 글루를 사용해서 헤비한 컴퓨팅을 다뤘다면은 골드 레이어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DBT를 통해서 데이터 마트로 변환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골드 레이어의 결과물은 RDS에도 저장이 되는데요. RDS는 OLTP 워크로드에 적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소량의 요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 람다 기반의 API 서버와 원활하게 연결이 돼서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서빙 환경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툴로 선정한 타블로에서는 레드시프트를 조회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셨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까지의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총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층인 인제스천,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계층인 브론즈 레이어, 정제 및 구조화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계층인 실버 레이어, 음성 및 시각화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계층인 골드 레이어,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층인 서빙 레이어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서빙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레이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이 인제스천, 데이터 수집 파트입니다. 금융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API 호출 제한이나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스를 선정했는데요. 예시로 바이넌스, 한국은행 등에서 제공되는 API를 통해서 코인이나 경제지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와이파이넌스와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또는 인베스팅닷컴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에어플로우 덱을 통해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배치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1일, 1주, 한 달 등 다양한 주기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브론즈 레이어,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계층입니다. 인제스천 계층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S3에 저장하는데요. 이때 저장 경로에는 날짜 기준 파티셔닝 키를 포함해서 관리합니다. 예시 이미지처럼 YMB는 연도, 월, 일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서 블록 크롤러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파티셔닝 키는 추후 분석이나 정제 작업에서 날짜 칼럼으로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계층은 실버 레이어, 정제 및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계층입니다. 브론즈 레이어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AWS 글루 ETL 잡을 통해 추출하고 정제해서 레드시프트에 저장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의 일봉 종가와 같은 데이터는 팩트 테이블에 저장하고 산업 분류 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디멘션 테이블로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 계층은 골드 레이어,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계층인데요. 실버 레이어에서 정제된 데이터를 dbt를 사용해 SQL 쿼리로 추가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선택, 정렬, 조인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 분석과 시각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환합니다. 최종적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다시 레드시프트에 저장되고 이후 시각화 및 인사이트 도출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빙 레이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골드 레이어에서 생성된 최적화 데이터를 아마존 RDS에도 저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태블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환율 변화나 주식 포트폴리오 성과 등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백테스팅 도구를 제공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API 프레임워크로 API 서버를 구현해서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양한 앱과 서비스에서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로의 확장성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얻은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차트 중 일부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식 가격과 업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업종별 수익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기간별로 집계해서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회사채와 미국 주식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흔히 안정성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상관성이 낮은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며 자산 분배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가 지수와 관련된 뉴스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주식과 뉴스 키워드 간의 관련성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는 미국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뉴스 키워드 탑을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뉴스나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시각화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웠고 이것을 실제 어느 정도 유효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백테스팅 기능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이걸 조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자산 비중을 선택하면 초기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5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는지, 또 그때 수익률과 변동성은 어떤지 같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API도 개발을 해봤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받아가서 그 후에는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표 마무리 파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는 프로젝트 성과, 한계점과 향후 계획 순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성과는 크게 사용자에게 제공한 가치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들이 성장한 측면을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백테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해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파이프라인 확장성이나 클린 코드 같은 주제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기술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 소스 추가입니다. 투자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 그리고 적시성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했던 만큼 글로벌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스트리밍 처리를 적용해서 두 가지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는 결과물 고도화입니다. 현재는 자산 비중 배분이라는 한 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백테스팅을 구현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도 도입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테스트 추가인데요. 특히 투자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품질에 대한 검사를 도입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